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별다른 어떤 해프닝 없이 잘 귀국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미 관세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강조했죠.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We were for 4 years, actually, but we were never treated very properly by other countries, and we're doing well. We've never done this well.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민주당 내에 강성 친명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방금 듣고 오신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 두고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네. 이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곳에서 미국을 비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강탈에 가까운 거거든요. 선금으로 3,500억 불을 내라. 이거는 500조를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맞먹는 상당한 금액을 내라.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자체가 4,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거를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현금화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문제가 결국엔 IMF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동맹에게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 지금 외교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더 좋은 협상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희 의원님, 근데 야권에서는 이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정부도 미국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야권이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겠죠. 하지만 사실 이 3,500억 달러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금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보증이나 대출 같은 그런 간접적 방식의 투자였는지 이거는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투자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서로 먼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선 무턱대고 3,500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액부터 밝히고 이로써 사실은 국민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엉뚱한 거짓 해명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가 잘 이 돌파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3,500부터 지르고 보는 이런 협상은 실패를 예견된 그런 예. 협상이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보면은 저는 묘하게 약간 반미 정서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허. 또 김민석 총리 역시 뭐라 그랬냐면은 통화 수화프나 이런 거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대미 협상이 잘 안 되고 25% 관세를 때려 맞을 상황을 대비해서 좀 반미 정서를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채널A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밝힌 입장은 협상의 전술에 따라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네.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님, 이거는 뭐 전술이고 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아예 우리가 네. 네.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전시작전권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안보를 해가지고 안보를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뺏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전시작전권도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무기를 더 사준다든가,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들이 더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단순히 3,500억 불을 즉각적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 수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걸 협의하게 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이런 국면들에 대해서는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여주려면 야당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하냐 못하냐,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냐, 저는 그조차도 사실은 전부 다 전략 전술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일단 끌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이제 거기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북한과 미국과의 즉각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안보에서 뭔가 물꼬가 좀 트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여러 수단들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차원의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예. 근데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과연 좋은 건 맞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일본과 EU는 15%가 적용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25%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에 좀 타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요.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은 아닙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미국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가 늦어지면 늦어지고 최종 사인된 합의문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계속 우리 기업들은 특히 자동차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죠. 25%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관세 현금을 차곡차곡 받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협상의 모든 본질은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왜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소 호의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은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대중 봉쇄 정책입니다. 예.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 큰 줄기에 있어서 여기에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비교적 미국과 상당히 좀 순조로운 그런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뭐 등거리 외교다 또 뭐 전승절 참석, 북한 문제 지금 자꾸 삐걱거리는 이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